이렇게 되면서 이제 방금에 있던 어떤 자료들을 보면서 주 타겟들은 정해졌죠. 주 타겟들은 종합해보면 아주 간단하게, 복잡한 거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여성, 그리고 지금 국제 선편이 없기 때문에 24시간 공항이나 장기 노선편 직항이 없기 때문에 아직은 아시아권, 중화권, 그 다음에 일본, 그런 나라들이 아세안권까지 그런 나라권이 우리나라의 주 타겟이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여성을 타겟으로 주요 타겟으로 두고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한번 했었죠. 그럼 이 매체는 어떻게 전달해서 통합적으로 어떻게 종합을 해서 마케팅을 할 거냐라는 이제 과정의 문제가 나왔어요.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뭐 요즘에 SNS를 통해서 해야 된다. 아니면 뭐 SNS 중에서도 뭐 인스타그램 해야 된다, 틱톡 해야 된다, 페이스북 아니면 뭐 유튜브 이런 걸 해야 된다. 다양한 의견들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 적합한 것들을 좀 면밀하게 여러분들이 적어도 이제는 여기 있는 전문가가 될 학생들이라면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먼저 부산 관광의 브랜드 구축을 먼저 해야겠죠. 그래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확대를 위해서 우리 외래 관광객들이 아까 전에 인지한 태도 그리고 행동 변화를 긍정적으로 궁극적으로 1인당 지출 비용과 계산을 한, 그러니까 얼마 쓰고 갈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짜놓은 상태에서 브랜드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 부분에 브랜드를 넣어서 어디에 어떻게끔 외국인 소비를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방안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 관광 브랜드를 먼저 구축을 할 때 부산 관광 아이덴티티를 먼저 도출합니다. 그리고 부산 관광 브랜드 로고랑 슬로건, 그리고 중장기 브랜드 전략 수립, 캐릭터 기념품 등 OSMU 전략 같은 경우에도 많이 추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시장별로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을 확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말 같지만 시장별, 흔히 말하는 일본, 중국, 아세안, 아니면 구미주 이런 곳에 대한 통합 홍보 콘텐츠를 어떻게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할 것인가, TV랑 SNS는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그렇죠. 뭐 TV에서 만약 광고를 하게 되면 이런 자세한 부분은 SNS 뭐 여기 www 좀 어디 가서 확인하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오히려 SNS 상으로 몇 시에서 몇 시까지 공중파 방송으로 우리 뭐 부산의 관광 리상에 대해서 뜹니다. 그러니 많이 부산에 흥미가 있는 관광객들을 많이 참고하세요 라고 오히려 SNS상에 홍보를 하고 지상파 방송에 띄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게 효과적이고 그 경로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는 굉장히 그 세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서에는 그런 세밀한 분석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루어지게 되면 그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도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의 효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계속하면서 수정, 흔히 말하는 클릭 수정이라고 하죠. 효과가 있냐 없냐, 우리 이렇게 했는데 효과가 있냐 없냐, 있냐 없냐, 그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수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 인지도, 선호도, 그 다음에 얼마나 선호하는지 부산을, 그리고 부산에 재방문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부산에 고비용 지출 의향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죠.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효과 분석을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인지도나 얼마나 올랐는지, 브랜드를 얼마나 또 선호하는지, 그리고 재방문 의향은 있는지, 나중에 이들이 얼마 정도 고비용을 지출할 건지에 대한 조사가 사실 필요한 거죠. 그래서 통일된 이미지를 확립하고 이제 효과적인 이미지를 전파하는 거예요. 먼저 만들고 나서 효과적으로 이미지를 전파를 해서 행동의 변화를 주는 거예요. 브랜드 인지 태도 변화를 주는 거고, 그렇게 되면 외래 관광객이 증가하게 되면서 1인당 지출 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매체를 활용하는 것이 나라별로 유리한 것인가? 먼저 중화권은요, 사실 온라인 서치 엔진이 온라인을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여행지 결정에 영향을 준 매체 1위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한류 체험용 온오프라인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현지 특화의 SNS 활용 정보 확산이 필요해요. 일본은 아직도 전통 및 전문 매체 팸투어를 단체 여행을 선호하고요. 그리고 전문가 동반 라이프 스타일 체험 프로그램을 되게 선호합니다. 이게 고도 관광 프로그램이라 그러는데 기존에는 찍고 가는 관광보다는 4박 5일이라는 게 있으면 한국에서 4박 5일 동안 뭐 한지 만들기 체험이라든지 그런 것들만 중점적으로 파고드는 라이프 스타일 체험 프로그램을 선호한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 및 전문 매체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역시도 온라인 서치 엔진이 가장 많이 선호가 되고 있고요. 이것 또한 중국과 같이 SNS 활용한 어떤 비주얼 콘텐츠의 확산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구미주는 뭐냐면요. 아직도 전통 미디어, 흔히 말하는 인터넷, TV, 뭐 5개 광고, 신문 이런 전통 매체들이 아직도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온라인 서치 엔진이 2번, 하이브리드 미디어가 3위, 소셜 미디어가 4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 전통 공간이나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조금 전수해 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현지 유력 미디어를 펜토 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SBS나 뭐 KBS, MBC가 있듯이 그쪽에는 CNN이나 주요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이제 방송사들이나 아니면 유력 미디어를 관계자들을 펜토를 시켜서 여기 촬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특집 방송처럼 거기에 내보내는 거. 그 다음에 유튜브나 SNS 활용한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그런 매체를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마케팅 할 것까지를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종합 과제를 분석을 해봐서 수합 분석이라 그러죠. 수합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 수합 분석을 한 결과는 뭐냐면 이제 종합적으로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강점은 바다, 산, 도시가 맞닿은 천혜의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게 강점이고, 그리고 역사, 문화 자원과 첨단 도시 자원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는 거.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호텔, 레스토랑, 관광 인프라가 발달되어 있다. 또한 항공, 항만, KTX 등 교통의 발달로 굉장히 접근성이 우월되어 있다. 그리고 영화제, 불꽃축제 등 다양한 긍정적 이미지들이 확산되고 있다. 강점은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는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점은 뭐냐면 관광 목적지로서의 브랜드 자산 관리가 부족하다. 흔히 말하는 산발적으로 관광 자원들이 흩어져 있다. 각 지역별로. 그게 부산의 가장 큰 단점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약점 중에 하나는 인지도가 낮다. 그리고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서 새로운 외래 관광객들 창출을 위한 전략적인 접근이나 마케팅, 브랜딩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뭐냐면, 오퍼튜니티는 뭐냐면요. 범정부 차원에서 이제 부산도 조금 관광산업 정책 육성에 대한 것들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ICT 발전에 따른 융복합의 가속화나 또한 아세안 국가 및 중국 이 두 번째, 세 번째 손도 시장의 성장, 또한 한류에 있어서의 편승 효과도 있습니다. 한류를 이용해서 우리 부산이 같이 좀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하지만 위기 부분은 뭐냐면 역시나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로 인한 관광 수요의 감소나 또 대형 행사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해지면서 뭔가 우리가 우리 부산을 마케팅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무대들이 많이 사라졌다. 그리고 업종 전환에 따른 관광 생태계의 파괴 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따른 관광시장 산업 자체가 위기가 있고 주변국 간 정치적으로 갈등의 장기화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약점을 강점을 통해서 극복하고
또 위기를 강점을 통해서 극복하고 또 뭐 약점을 기회로 극복하고 이런 SOIO 전략을 한번 보게 되면요. 쉽게 말하면 몇 가지가 있어요. 세계적 관광도시 부산을 위한 글로벌 관광 도시 브랜드 마케팅 구축이 있고요. 또한 차별화된 부산형 고부가 가치 관광 콘텐츠, 흔히 말하는 관광 콘텐츠 중에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이고, 또 누구나 접근 가능한 여행 친화 환경을 조성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부산이 여성들이 다니기에는 조금 불편하고 또 장애인들이 다니기에는 불편한 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장애 시설이라든지 여성 친화적인 어떤 관광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지속 가능하고 혁신적인 부산 관광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 기업을 육성하는 것, 그리고 거점 도시로서의 주변 지역, 그 경남 경북 지역과의 연계나 네트워크를 강화해서 체류 기간을 늘리는 이런 계획 과제들이 도출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부산 이제 국제관광도시의 비전이 이를 여러 가지 앞에 것들을 바탕으로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나왔거든요. 영화, 축제, 여행의 자유가 넘치는 아시아 제1의 해양 문화도시 부산. 왜 해양 레저 도시가 아니라 문화도시일까요? 이야기했듯이 계속 그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해양 도시로서 가장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해양 문화가 도시의 저변화되는 것이, 저변 확대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을 그냥 내 생활처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해양 문화가 발달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관광 컨텐츠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화를 만들겠다. 해양 문화를 만들어서 영화, 축제, 여행의 자유가 넘치는 아시아 제1의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것이 비전이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심볼이나 슬로건이랑 다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사업 계획에서의 추구하는 목표거든요. 비전이. 그래서 우리 부산이 세계 10대 관광도시로 성장하는 것, 그리고 지금은 230만에서 50만 정도로 오고 있는데, 외래 관광객 수, 외국인이 1000만 명 이상 오고, 외래객 체류일이 2, 3일, 2박 3일 정도밖에, 2.5일밖에 안 되진 않는데, 그의 2배가 되는 5일 이상 머물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정량적 목표입니다. 그리고 정성적 목표는 세계인 누구나 여행하고 싶은 도시, 또 안전하고 자유로운 관광도시, 지속 가능한 해양 문화 체험 도시로서 발돋움하는 것이 우리의 핵심 정성 목표입니다. 이제 사업에 대해서 한번 말할게요. 부산 국제관광도시 사업에는요, 총 큰 사업이 3개가 있어요. 핵심 사업, 그리고 전략 사업, 연계 협력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 사업들이 뭐냐면, 핵심 사업은 말 그대로 사람들을 끌고 오는 거예요. 외래 관광객들이 이거 저 재밌겠다 하고 끌고 오게 만드는 사업이고, 또 즐길 거리를 주는 사업이고, 전략 사업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체험하고 관광을 하고 그 느낌을 좀 더 강화시켜 주는 거예요. 만족도를 좀 더 올려주고, 또 편안함을 좀 더 증대시켜 주고, 쾌락을 좀 더 증대시켜 주고, 이런 것들. 그리고 연계협력 사업은 뭐냐면 다시 오게끔 하는 거예요. 추억이나 회상이나 다시 오게끔 해서 좀 더 어떤 포인트를 강조하기 위해서 연계하는 거죠. 다른 부처랑 다른 컨텐츠들이랑.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각각 짜여져 있는데, 핵심 사업 안에는 7개의 단위 사업이 있고, 전략 사업 안에는 8개의 단위 사업이 있으며, 연계 협력 사업에는 6개의 단위 사업이 있습니다. 뒤에 가면서 조금 쉽게 설명을 할게요. 먼저 핵심 사업에는요, 우리가 제일 강조를 하는 인지도를 극복하기 위해서 홍보 마케팅 사업과 콘텐츠 사업이 있습니다.
세계적 콘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하고 외래 관광객의 편의성 제고와 홍보 마케팅 강화를 위해서 세계적인 관광도시 브랜드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과도 일치하는 거죠. 거기에 가장 강점, 힘을 많이 싣고 있습니다. 브랜드 홍보 마케팅 사업에는요, 글로벌 관광 디지털 마케팅 사업이라고 온라인상으로 집중하는 그런 마케팅 사업이 있고요. 이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이벤트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여러 세계에는 정말 많은 플랫폼들이 있죠. 여행, 관광, 호텔 관련한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들과 연계해서 이벤트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에는 수많은 호텔들이 있죠. 그러면 세계에 굉장히 유명한 뭐 아고다라든지 아니면 뭐 익스피디아라든지 이런 곳과 연계를 해서 우리 부산 관광, 특히 호텔 분야에서 빅세일을 하는 거예요. 빅세일 기간이라고 코리안 페스타 뭐 이런 게 있겠죠. 부산 페스타와 같이 부산 뭐 프로모션 기간으로 호텔에 오면 무조건 30%를 할인해 준다든지 비수기 때 오면 그런 비수기를 타겟할 수 있겠죠. 외국의 OTA 여행사나 아니면 그런 온라인 플랫폼에 30% 비수기 할인된 가격으로 호텔이 있게 되면 유인 가격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그걸 보고 호텔을 검색해 보면서 비행기표도 검색해 보겠죠. 그런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이벤트 프로모션에서 직항이 있으면 부산 에어라든지 아니면 우리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항공사에서도 이를 좀 연계를 해서 이벤트 프로모션에서 패키지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도 부산에 관광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신 여기서 돈을 많이 쓰고 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곳들을 통해서 우리 부산을 알리기도 하고 부산이라는 인지도를 높이기도 하고 또 실제로 오게도 만드는 그런 브랜드 홍보 마케팅 사업이 있다. 또한 핵심 콘텐츠 사업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왔을 때 제대로 된 놀거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놀거리들을 우리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게 핵심 콘텐츠 사업이에요. 3대 시그니처 프로젝트가 있는데 우리가 내걸 만한 대표 콘텐츠인데 그게 뭐냐면 세븐 브릿지 랜드마크 프로젝트, 또 하나는 이 24 열린 바다 프로젝트, 흔히 말하는 24시간 내내 그냥 바다랑 우리가 삶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해양과 삶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365 영화 이벤트 도시 프로젝트는 뭐냐면 365일 내내 크고 작은 영화 이벤트가 끊이지 않는, 축제가 끊이지 않는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공부하다가 공강이 3시간 있어. 근데 지금 3시간에 뭔가 할 수 있는 이벤트 참여나 아니 축제는 없을까? 봤을 때 그게 언제든지 찾으면 있는 거죠. 그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끊임없이 사람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시 프로젝트를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겠죠. 이런 콘텐츠 사업과 또 부산다운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여러 가지 것들의 아이디어가 있어요. 특히 부산다운 문화관광 콘텐츠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부산 사람이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부산 사람들만이 하는 어떤 문화를 가지고 관광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것 또한 재밌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의외로 부산에는 카페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 카페나 로컬들이 먹는 음식점들을 주로 외국인들과 함께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곳 대부분은 영어 서비스가 되어 있지 않아요. 외국어 서비스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구축해서 좀 더 보조를 해주면 부산다운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이 가능하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것들에서 있는 게 관광 자원화 되는 거죠. 그리고 뉴 노멀 비마이스 환경 조성이라고 해서 따로 이 사업은 한번 말을 하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글로벌 관광 디지털 마케팅 홍보에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로컬의 크리에이터 들과 함께 연계해서 부산을 홍보하는 그런 세부적인 광고가 있고요. 바이럴 콘텐츠를 생산을 해서 SNS 채널 광고도 하고 키워드 검색 광고나 사용자 행동 중심의 타겟 광고를 통해서 부산에 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연계가 돼서 하는 것으로 되었고요.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이벤트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요, 해외 홍보 네트워크 거점을 운영을 확대해서 이런 중화권이나 신남방권, 아세안권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해외 매체랑 좀 연결을 해서 국내외에 있는 영화, 예능, 스팟 발굴 이런 것이나 아니면은 K-팝, K-컬처 관련한 여러 가지 컨텐츠를 부산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좀 통해서 다른 방송사랑 연결을 한다든지 아니면 글로벌 네트워크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대표 선수들이죠. 마케팅의 대표 선수들을 보내서 그들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제작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앞에 말했던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확산하고 프로모션을 하는 거예요. 뭐 좀 짧게 말하려고 하니 굉장히 복잡한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짧게 얘기하려니까 뭐 힘드네요. 3 시그너치 프로젝트 중에서는 아까 전에 말했던 세븐 브릿지 랜드마크 프로젝트에 대해 이 세 가지 프로젝트를 끝으로 다양한 산업들이 사실 20몇 가지가 더 있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븐 브릿지 랜드마크 프로젝트는 뭐냐면요. 부산에는 수려한 해양 경관을 바탕으로 한 브릿지, 다리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들을 관광 자원화하는 거예요. 부산의 해안선을 연결하는 7개의 교량은요, 각기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다른 건축 양식들을 과학기술이나 아니면 심미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양식들을 많이 갖춰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우수한 교량이라는 해외 평가들이 많습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그리고 심미적 가치와 경관을 중시해서 잘 만든 교량 지역을 랜드마크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랜드마크로 만들기는 힘드니 7개의 이제 다리를 연결한 형상을 가지고 랜드마크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부족하면 새로운 하나를 만들 수는 없으니 한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들기 전까지 정말 오랜 시간과 마케팅 시간이 필요하니 이미 있는 것들을 잘 엮어서 브랜드화 하자라고 하는 사업인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BI 개발, 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우리 했었죠. 컬러, 캐릭터 굿즈, 홍보 동영상들을 이미지화하는 거. 그리고 교량별 관광 자원화라 그래서 7개를 엮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기 교량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관광 자원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광안대교에서는 번지 점프나 스카이워커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하면 또 뭐 부산항대교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자리가 조금 있으니 영도대교나 아니면 수영강 이런 쪽에는 마린 시티 수륙 양용 버스가 다닐 수 있으니 이런 것들을 좀 자원화하는 거. 그리고 수영강의 넓으니 그런 브릿지 밑을 지나갈 때 거기에서 뭐 레이저 폭포수가 떨어진다든지 하여튼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관광 자원화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아니면 교량과 교량 사이에 이런 공간이 있으니 거기에 미디어 파사드를 쏴서 거기서 실제로 대형 스크린 무대를 만들 수 있다든지 그런 것들. 아니면 또 어떤 다리 밑에서는 차박이라고 그러죠. 차박할 수 있는 캠핑장을 만들어서 아름다운 교량을 보면서 거기서 차박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되게 많이 나왔고 그걸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븐 브릿지에서 할 수 있는 각기 다른 연계 이벤트 축제를 계속 뭐 7일 동안 개최한다든지 이런 사업들도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세븐 브릿지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랜드마크를 만드는 것이죠. 또 열린바다 프로젝트라고 두 번째 시그니처 사업입니다. 해양 문화의 일상성이기도 하죠. 부산은 해양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도시이기도 하고 바로 연속된 일상 공간의 일상입니다. 흔히 말하는 일상 공간인 거죠. 시민과 관광객, 사람, 해양이 공존하는 공간임을 인식시켜주는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해양에 익숙한 그런 사업들을 비롯해서 우리 현지에 있는 사람들이 해양을 이용하면서 해양 문화를 활용하는 그런 사업들인 거죠. 이건 아마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홍콩이 해양 도시냐고 물으면 해양 도시는 아니에요. 해양 레저 도시입니까? 물었을 때 필리핀이나 태국이나 뭐 이런 곳에 비해서는 아직 뭐 흔히 말하는 택도 없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해양 도시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배를 이용해서 아니면 해양을 이용해서 하는 문화들이 정말 많아요.
해양의 어떤 것들을 연결을 시켜놓고 거기에 뭐 공연을 한다든지 무대를 만들어서 공연을 한다든지 아니면 수상 버스, 수상 택시 이런 교통수단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교과목에 아예 뭐 수영이나 아니면은 서핑이나 아니면은 스쿠버 다이빙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든지 어렸을 때부터 그런 문화를 겪고 오면서 자연스럽게 해양 관련한 여러 가지 자원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해양을 관련한 관광 상품들이 자연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그것들이 바로 자원화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우리 부산 시민들도 동의를 해야 되고 이용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열린바다 프로젝트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투입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해양관광 버스나 마린택시, 수족경영 버스는 벌써 도입한다고 신문에도 났습니다.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365 영화 이벤트 도시 프로젝트입니다. 부산 축제 영화 이벤트만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또 축제와 이벤트와 영화는 많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것들을 하나로 묶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는 영화, 이벤트는 이벤트, 축제는 축제가 아니라 이것들을 연계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발굴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묶어서 서로 성격이 맞는 것들은 묶어서 좀 더 체류 일수를 늘린다든지 아니면 좀 더 재미를 부과시킨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365 영화 이벤트 모듈화 사업이라고 해서 관광 상품끼리 서로 묶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에는 정말 많은 축제가 있고 이벤트가 많은데 대부분이 다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런 이벤트들의 예산을 다 흔히 말하는 다 잘라버리고 하나로 큰 걸 묶어서 이런 메가 이벤트들이랑 연계를 하는 거예요. 부산에 메가 이벤트가 뭐가 있죠? 그렇죠. 뭐 불꽃 축제도 있고 그리고 국제 영화제도 사실 있습니다. 하지만 뭐 지스타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물론 성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런 메가 이벤트들이랑 사실 연계되기는 되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와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발굴을 해서 묶는 작업을 여기에서 하는 것이죠. 기타 더 많은 사업들이 훨씬 많거든요. 부산다운 문화 콘텐츠 개발을 마지막으로 또 설명을 살짝 한다면 부산이 꼭 해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산의 삼복도로 예술계단도 있고요. 그리고 부산 월드 크리에이터 어워드라고 해서 크리에이터들의 축제도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간 관광 경관, 특히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야경초 하는 거예요. 그 외에 골목길이 굉장히 좋은데 이런 골목길 관광 자원화 사업도 하나를 뭐 구축을 하고 있고요. 이거 외에 수많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여기에서 주로 다루고 있고 이 사업들을 바탕으로 우리가 다 엮어서 브랜딩은 어떤 것이고 슬로건을 어떻게 뽑아내야 되고 마케팅 브랜딩을 어떻게 해서 해외에 어떻게 내놔야 될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선결 과제 같습니다. 여튼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오지 못했던 학생들 그리고 조금 내용이 다를 수는 있지만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도 이 수업에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게 있으니 참고해서 출석했던 사람은 출석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이건 들었지 못하는 사람들은 미출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듣고 반드시 출결 확인을 하시길 바랍니다. 대신에 그때 출석을 했던 친구들은 제가 가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공평한 거니까, 페어한 거니까. 대신에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저번 시간에 듣지 못했던 수업을 이 온라인을 통해서 했고 출석 인정도 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